테슬라 2023년 2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거뜬히 넘어서며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렸는데요. 생산량과 인도량 모두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치킨 게임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 테슬라 생산량은 47만 9,700대, 인도량은 46만 6,140대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의 기대치 44만 5천대를 한참 초과한 서프라이즈인데요. 테슬라 인도량 46만 6,140대는 전년 동기 대비 83%나 급등한 실적입니다. 이렇게 전년 대비 인도량이 급등한 이유는요, 작년 2분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작년 2분기에 중국 정부는 제로 코비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는 그 기간 동안 셧다운되어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오버행 이슈와 더불어 테슬라 주가는 연일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최장기 하락 기록을 경신하며 금방이라도 경제 공황이 올 것처럼 많은 기관과 미디어들이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동안 잘 견뎌오던 주주들도 이 시기에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었죠.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이번에 이렇게 테슬라의 생산량과 인도량 모두 기록 경신 소식을 듣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팬데믹이 종료되고 세계 공급망이 정상화되어 가면서 좋은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다는 뉴스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뉴스를 접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 기간에 사람들은 비싼 자동차를 사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차량 가격까지 낮추었으니 마진까지 감소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기관과 미디어들이 이런 논리와 예측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심리에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지만 테슬라는 매일 차량 판매 대수, 매출, 가격, 마진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임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금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테슬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격 인하를 통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주가가 가장 폭락했던 시점에 일론 머스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전면적인 치킨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테슬라와 BYD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는 전기차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가능한 최대한 매출을 늘려서 전기차의 손실을 복구한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고,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할수록 가성비가 높아져 시간이 갈수록 매력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거기에다 IRA 법으로 인한 보조금을 모두 받게 되면서 실질적인 테슬라 가격은 더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테슬라의 치킨 게임은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기 시작했고, 모델 Y는 1분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모두 합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월드 베스트 카가 되었습니다. 2019년 모델 Y 발표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모델 Y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릴 것이라고 한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과 미디어들은 여전히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 마진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춰야 한다며 테슬라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 파트 3를 발표하며 앞으로 전기차 가격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출 것이라는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보다 더 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요.
테슬라는 앞으로 기가 멕시코를 건설할 것이고 넥스트젠에서는 지금보다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다는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FSD 발전이 완성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많은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와 기관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 주가가 너무 높다는 말만을 반복했는데요. 오늘 테슬라는 모든 우려를 씻어버리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초기 투자한 억만장자 론 바로는 항상 시간의 지평을 늘려서 투자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는 모두 지나가는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론 바로는 약 6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바론 캐피탈의 CEO입니다. 2년 전인 2021년 10월경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투자로 6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10년은 테슬라 주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론 캐피탈과 관련해서는 2014년경에 테슬라에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고객에게 540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론 바로는 일론 머스크가 없었다면 지금의 전기차는 없었을 것이고 우주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과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치킨 게임의 결과 많은 신생 전기차 기업과 레거시 미디어 기업들은 모두 테슬라의 충전 표준인 NACS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충전소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로 인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치킨 게임을 시작했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디어와 기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며 비판했지만 이제 테슬라는 점유율을 높여가며 그 결실을 거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테슬라의 치킨 게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소식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기차 산업의 모습을 그려볼까 합니다. Our cars have always had great range and great dynamics. In the Model Y, we actually added what we call off-road mode, which is a little bit of that brake torque vectoring to like on steroids. Maybe you're doing a little bit of river rocking and one wheel gets off the ground. We clamp that down and the other three put torque forward so you still keep moving. And that's something gives the Model Y a capability that you might not otherwise get in pretty sporty crossover SUV. 2022년 테슬라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기술력을 통한 원가 우위를 무기로 삼아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우려하며 주가는 폭락을 했는데요. 최근 완전히 반대 상황을 맞으면서 테슬라의 원가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가를 낮추지 못한 기업들은 모두 전기차 생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며 당당하게 테슬라에 도전했던 미국과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최근 파산의 길로 들어서면서 테슬라가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자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본격적인 치킨 게임으로 많은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스스로 구축하려던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한 생존 방법인 것이죠.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로스타운 모터스가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30% 넘게 폭락했는데요. 로스타운 모터스는 6월 27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인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로스타운 모터스는 2018년 제너럴 모터스의 오하이오주 로스타운 공장을 인수해 창업한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하며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며 떠들썩하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결국 전기차를 몇 대도 생산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로스타운은 최대 주주이자 주요 협력 파트너인 대만 폭스콘과 협상이 결렬된 뒤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폭스콘은 애플의 최대 생산 협력사로 로스타운을 디딤돌 삼아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로스타운의 전기차 생산이 진행되지 않자 로스타운과 폭스콘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로스타운은 2021년 11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 공장을 폭스콘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전기차 개발에 협력하고 로스타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폭스콘이 당초 약속했던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을 거절하면서 로스타운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스타운은 6월 27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회사를 인수할 구매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였던 폭스콘마저 포기한 상태여서 이후 절차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로스타운은 파산 보호 신청과 동시에 최대 주주였던 폭스콘을 사기와 계약 위반으로 고소했는데요. 폭스콘이 미국 스타트업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파괴해 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의 협력자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인데요. 폭스콘은 로스타운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로스타운과 건설적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속했지만 로스타운이 오히려 폭스콘에게 잘못된 지적과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폭스콘은 추후 협상 역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로스타운은 한때 연간 수십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생산한 전기차는 몇 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말 특수목적 합병법인인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했던 로스타운은 2021년 2월 시가총액이 50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6월 26일 현재 시총 규모는 4,749만 달러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며 주목받았던 전기차 스타트업인 바이톤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6월 17일 중국 경제망에 따르면요. 바이톤의 모기업인 난징지싱 신에너지차 기술개발유한공사의 채권자인 난징 크노우 자동차 서비스와 상하이 화신네트워크가 6월 14일에 법원에 난징지싱 파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화신네트워크 등 채권자들은 난징지싱의 계열사인 난징지싱 전기차 유한공사에 대해서도 파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화신네트워크가 난징지싱 파산 신청을 한 것은 2년 전인 2021년 7월인데요. 이 파산 신청에 대해서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었는데 파산 신청이 추가로 접수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톤의 출발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인 CATL과 최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 등이 투자를 했고요. 테슬라의 전 구매 담당 부사장이었던 스티븐 이브산 등이 공동 창업자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화려한 이력 때문에 2016년 설립 당시에 바이톤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이톤은 2018년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세스에서 첫 콘셉트카를 공개했는데요. 1년 후인 2019년 말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톤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했던 첫 모델 양산이 계속해서 지연되었고요. 게다가 직원 임금과 자재 대금이 체불되었고 상황이 급해진 바이톤은 급기야 임금 삭감과 공장 휴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정적인 뉴스가 잇따라 나오게 되었죠. 이때 아이폰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였던 폭스콘이 거금 2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섰었는데요. 이후 바이톤의 자구 노력이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폭스콘마저 발을 빼면서 바이톤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파산을 신청했고요. 바이톤은 공장 가동조차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업계는 바이톤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무작위로 난립했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춘추 전국 시대가 테슬라의 치킨 게임으로 인해 무너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했고 구매세를 면제해주는 등 정말 다양한 지원에 나서면서 지역 군수업체들도 기술력 없이 전기차 산업에 과감히 뛰어들었었는데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은 200개 이상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생겨난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기차 경쟁에서 상당수가 도태되었고 강자만 살아남는 시장 재편 속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킨 게임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파산하거나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전기차 생산 원가를 낮추려는 생존의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테슬라의 충전 표준에 참여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볼보의 전기차 소유주들도 내년부터 북미에서 테슬라의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27일 CNBC는 볼보와 테슬라가 내년부터 볼보 전기차들도 북미에 설치된 12,000개의 테슬라 충전소를 사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드로부터 시작되어 GM이 가세하고 신흥 전기차 리비안이 참여한 데 이어 드디어 전통의 강자 볼보까지 가세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 충전 표준인 NACS가 북미 전기차 충전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 GM, 리비안과 마찬가지로 내년 전반기에는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해야 하고요. 2025년부터 출시된 볼보 전기차에는 테슬라의 NACS 충전 플러그를 장착해서 출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인 NACS 충전 플러그를 장착해서 출고되는 자동차가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볼보는 유럽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북미에서 판매할 전기차에 NACS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도 NACS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충전 규격 경쟁에서 점차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CCS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NACS 충전 표준을 따르는 전기차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NACS를 이용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CCS 충전 방식의 경우 우선 충전소가 부족하고 고장이 많아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NACS는 CCS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한번 NACS로 충전해 보면 그 차이점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간접 경험이 치명적인 매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출시되면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기를 제작하는 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충전기를 생산하는 스위스 장비 업체 ABB는 테슬라의 NACS용 플러그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충전기 스타트업 프리와이어 테크놀로지도 유사한 계획을 갖고 있어 전기차 충전업계는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충전 표준으로 모두가 모여드는 이유는 바로 충전소 건설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테슬라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기술력을 통한 원가 우위를 무기로 삼아 치킨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원가를 낮추지 못한 기업들은 모두 전기차 생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스스로 구축하려고 하면 전기차 생산 원가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 NACS를 함께 사용하는 것만이 파산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배했던 포드와 GM이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서 테슬라가 깔아놓은 큰 판인 NACS 충전 표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텍사스에서 테슬라의 NACS 충전기를 함께 설치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을 보면 이제 북미는 테슬라의 충전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생태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